네,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엔진내지 마. 자, 이제 왜 저 아무것도 안 주세요? 이렇게. 이건 NG 아니야.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 받으시고요. 자, 빈칸 추론을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 추론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빈칸 추론 내용은 간단하죠. 뭐 문제 형식은 지문을 주고요. 지문에 이제 뭐 초반에 네모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중간쯤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쯤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랜덤이고요.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말이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구 또는 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어 2문제, 구 2문제 정도, 그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셔서 총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3점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4문제지만 배점 자체는 한 10점 정도가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빈칸 추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당연코 오답률 탑 1입니다. 얘가 그냥 오답률이 제일 높다고 보면 돼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오답률 탑 5 안에 또는 좀 더 많이 줘서 오답률 탑 6 안에 요 4개가 다 들어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놈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4문제인데 배점은 10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포기해서 다 틀린다? 1등급을 못 맞겠다라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러한 산이라고 보셔야겠지요. 그죠? 그래서 빈칸 문제를 자주 틀리는 기본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완벽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것기도 하죠. 그죠? 반드시 해석. 반드시 해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제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논리와 이해력을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고 완벽한 해석을 할 줄 그래야만이 빈칸 추론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은 추상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직역은 되더라도 이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되더라도 직역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해석하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찍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지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그죠? 여태까지 대부분의 문제들은 완벽한 해석 또는 흐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풀렸다고. 흐름을 파악하는 건 뭐야? 대부분은 주제 문제, 요지 문제. 이런 것들은 요거 그냥 적당히 뭐 무슨 내용인지만 알겠다라고 하면 풀 수 있었거든? 그 다음에 완벽한 해석을 하는 것들, 뭐 그런 거였죠. 우리 그런 거. 순서라든지 아니면 삽입이라든지 한 문장 사이에 완벽하게 해석해서 그 내용 연결성을 파악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면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빈칸 추론은 그 2개를 다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은 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예요.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 잘 생각해보면은 쓰기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주관식 문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쓰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만든 게 빈칸 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진 계기는 이러한 식으로 보면 돼. 나 여기 빈칸에 뭐라고 써야 되는데 너 뭐라고 쓸 거야? 한번 써봐. 라고 하는 문제를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빈칸의 내용, 그러니까 쓰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 쓰기 할 줄 알아?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주관식으로 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주관식으로 내는 순간 답이 수백만 개가 돼. 언어 같은 경우에. 수학은 답이 32야. 그러면은 33을 써놓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33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주관식이 둘 다 나오는 거야, 문제가. 근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을 낼 수가 없어. 왜? 표현하는 방법 수백만 가지야. 그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이 표현도 맞고 저 표현도 맞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찝게끔 만들어준 게 빈칸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쓰기 능력 평가가 만들어진 그 원리대로 푸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미리 선택지를 보기 전에 미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하는 거예요. 글을 읽다가 빈칸이 나왔어.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좀 더 읽다가 아 여기에 그냥 읽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미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가장 유사한 답을 고른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야. 즉, 너 빈칸에 들어간 말 쓸 수 있어? 오케이, 생각해 볼게. 나 이렇게 쓰고 싶어. 그 다음에 그거를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지. 그게 가장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봐봐. 빈칸이 첫 번째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읽다 보면은 아 그러면 이 내용 나오겠다라고 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게 보통 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나왔을 때 운 좋으면은 여기에 나온 걸로 풀 수도 있어. 하지만 뭐 운 나쁘면 좀 더 읽으면서 풀어야겠지. 빈칸이 마지막이다? 뭐 어쩔 수 없어. 울면서 다 읽어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어려우니까. 오답률 높으니까 공을 들여야 돼. 얘가 얘기했지만 한 문제당 기본적으로 1시간이란다. 1분 30초였잖아요. 한 문제당. 근데 빈칸 추론에서는 한 2분 정도 잡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줄여왔잖아. 도표, 그지? 안내문, 주장, 요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많이 축축축축 줄여왔던 거를 여기서 폭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2분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분보다 더 전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2분 안짝으로는 무조건 한 문제씩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읽어도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지를 대입해서 고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선택지를 대입해서.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를 이용하냐면요. 속어법을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속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될 수 없는 것들을 지워내다 보면 나머지가 남거든요. 또는 가끔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싶은 것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택지 보니까 이거 넣으면 딱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풀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는 뭐냐면은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선택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대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풀지는 해석하시면서 해야 돼요. 왜? 처음부터 이거를 야 1번으로 풀어 하면서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모르겠어? 오케이. 알 때까지 한번 읽어보자.
다 읽었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지? 읽다가 나왔어?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칸 추론은 기본적으로 그냥 지문을 다 해석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대신에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뭐 단어나 구 같은 거로 내용 정리를 조금 하면서 읽으시면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하고 이런 연습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초반에는 좀 많이 하는 연습을 저랑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정리를. 그래서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지 이걸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자,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뭐 제가 에피소드를 보통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만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조금 각색을 했어요. 각색을 해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쭉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다가 빈칸을 마지막에 줄 거야. 그리고 그 빈칸을 너가 추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를 1번으로 풀리는지 2번으로 풀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지어낸 선택지도 줄 거예요. 제가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죠? 잘 들어야 돼. 힌트는 다 제가 말하는 거에서 나와요. 알겠죠? 자, 때는 1980년. 안 알려줄 거예요. 자, 때는 1980년이었어요. 나 지어낸 얘기야. 알죠? 1980년대에는 어떤 세대였냐면요. 핸드폰이 없던 세대였어. 핸드폰이 없었고 삐삐도 80년에는 삐삐도 드물었어요. 삐삐도 거의 없었어요. 80년은.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내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 미숙이랑. 연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뭐 삐삐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안 돼. 그러면은 전화로 어떻게 연락을 할까? 그때는 집 전화가 있었어요. 집 전화 있어? 너희들? 있어? 집 전화가 있어? 그래. 집 전화 없는 데가 많아 요즘은. 왜냐면은 다 애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집 전화를 쓸 일이 없잖아. 그지? 집 전화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너희들 그 전화기 수화기가 이렇게 생긴 건 알고 있니? 그것도 그 질문의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전화기 수화기 생긴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요즘은 이렇게 하면 모른다며, 전화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서. 저는 아니.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동일한 그걸 가지고 있다잉. 아무튼 그러면은 그거는 봤니? 이게 전화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전화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알아? 아, 그래? 써본 적 있어? 네. 진짜? 이걸 써본 적이 있어? 할머니 집. 아, 진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1, 2, 3, 4를 하려고 하잖아. 1 드르륵, 2 드르륵, 3 드르륵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든 거야. 여기에 보통 이렇게 달려있죠. 전화기가. 보통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요거 딱 들고 드르륵 해가지고 전화하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아,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구나. 영화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저 어렸을 때 집 전화가 있고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집 전화로 누구랑 놀고 싶으면 전화를 해. 이건 경험담이야. 이건 레알이야. 이건 레알이야. 이게 전화를 하잖아. 근데 나는 딱 집에 전화를 하면은 이게 친구가 받으면 좋지. 근데 엄마나 아빠가 받잖아. 그지? 그럼 엄마가 아빠나 받으면은 뭐 얘기할 거 아니야.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나 그때 저기 친구 아빠가 받았어. 친구 아빠 받았는데 엄청 혼났어. 한번. 왜 혼났냐면은 내가 그게 기억을 해. 너무 혼난 기억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친구 아빠가 혼난 거야. 전화상으로 혼났어. 전화상으로. 내가 딱 전화를 걸었어. 그래갖고 전화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철수한테 걸었어. 그러면은 철수네 집이죠? 그러니까 맞는데 이래. 그래서 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한 거야. 너 누구냐고. 그래서 저 은재인데요? 이러지. 그러니까 너 누구한테 예절을 배웠길래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엄청 혼난 거야. 그래서 막 혼났어. 그때 맨 처음에 이렇게 전화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혼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 몸이 그래요. 그냥 없어도 괜히 이렇게 돼. 네,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돼. 근데 이제 혼난 이유는 그거였어요. 옛날에는 전화 예절이라는 게 있었어. 그렇지. 이게 딱 전화하면은 그 아저씨가 그때 딱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전화를 하면은
일단 인사부터 하라고.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누구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막 혼난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저씨가 야 끊을 테니까 다시 전화해. 이러는 거야. 끊을 테니까 다시 전화해.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저씨가 끊고 내가 끊었어. 다시 또 전화했어. 여기 딱 전화해가지고 받으니까 아저씨가 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저 철수 친구 은재인데요 혹시 철수 집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수 있나요? 그러니까 철수 없어. 그래갖고 아씨 받아 철수 없어.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지. 근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그 아저씨를 저희 뭐 이럴 그 정도의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없구나 하고 끊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애도 없는데 나한테 너무 그랬어. 아무튼 그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전화 예절을 배워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하다 얘기 나왔지? 그래 이제부터는 다시 나 지금 픽션 이제부터 픽션이야. 자 아무튼 그러한 세대여서 집 전화가 있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미숙이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술을 좀 먹었어 그날. 그래서 미숙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술 먹어가지고 미숙이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갖고 이제 전화를 좀 하고 싶어. 근데 전화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미숙이가 받으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받거나 딴 사람이 받으면 이제 내가 곤란해지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었어. 보통은 그랬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언제쯤 전화할 테니까 그때 전화기 앞에 있어라. 그럼 내가 전화를 하면 너가 받아라.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했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밤에 전화하려면 밤에 전화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거실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해야 돼. 밤에 전화는 진짜 거실에서 조용히 이래야 돼. 그러다가 막 아빠 엄마 일어나면은 끊어 하고 끊고 막 그런 세대였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너무 옛날이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말 없이 전화를 한 거잖아. 상의 없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또 집에서 하기에는 좀 쑥스러우니까 이제 공중전화 박스로 갔어.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제 전화를 걸었어. 근데 내가 술을 좀 많이 취했단 말이야 그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좀 많이 취했으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갖고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딱 걸었어. 근데 왜 아저씨 목소리가 나는 거야? 미숙이가 아니라 웬걸 큰일 났다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서 당황해서 끊어야 되는데 그날 내가 술을 좀 먹었잖아. 용기가 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혼난 거 이제 혼났으니까 이제 예절이 좋지.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저 미숙이 남자친구 은재라고 합니다. 그 미숙이랑 혹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용감하게 딱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년의 남자가 받았단 말이지. 근데 미숙이의 이제 관계를 내가 안단 말이야.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걔는 초딩이야. 그지? 그리고 언니 둘이 있어. 언니 둘이 있고 그러니까 미숙이가 셋째야. 그래서 언니 둘에 미숙이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이제 초딩 애가 한 명이 있어. 그지? 아니 그래 어쨌든 그런 원래 옛날에는 그 누나들 있고 늦둥이 좀 이렇게 털 많이 지고 남자애가 꼭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아들 낳으려고 보통 더 나은 거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걔네들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웬 중년의 남성이 받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빠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미친놈? 이러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은 미숙이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욕이란 거는 한 번도 그 입에 담아본 적도 없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지. 전화를 했는데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어. 근데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술 먹어서 그런가?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어. 그리고 집에 왔어. 좀 이상한 느낌을 막 하면서 집에 왔어. 아니 잘못잖아. 그리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탁 깨닫게 된 거야.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 사람이 사실은 빈칸이었어. 자, 빈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근데 목소리가 중년 남성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1번으로 풀 수 있을까 이거를?
들어갈 내용이 예측이 됩니까? 빈칸? 누구였는지? 전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2번인 거야.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 이거야. 재밌죠? 보기 1번. 1번. 맨날 죽이고, 맨날 왜? 바람 피고 이런 거예요. 그치, 죽이고 바람 피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자, 미숙이 아빠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리죠? 왜? 미숙이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 이거는 이제 절대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쳤어. 그지? 두 번째.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미숙이 아니에요. 큰언니 맞을까?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일반적으로 갈게요. 응. 아니에요. 아니죠. 세 번째. 미숙이 남동생. 네, 아니에요. 얘도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엄마. 말도 안 되죠. 그죠? 다섯 번째. 우리 아빠. 에? 보기가 이래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뭐인지를 찍어야 되는 거야. 5번밖에 없지. 잘 생각해봐. 미숙이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보기 지문에서 얘기를 해줬지. 그지? 그 다음에 미숙이 큰언니 될 수가 없지. 왜? 중년의 남성 목소리라 그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남동생인 초딩도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 엄마도 될 수 없어. 왜? 중년의 남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모든 거를 충족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X를 칠 수 없는 거는 우리 아빠밖에 없어. 그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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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될 수 있냐? 내가 마지막 지문 하나 문장을 안 읽어서 그래. 자, 마지막 문장은 뭐였다? 사실 내가 취해서 우리 집에 전화 온 거였어. 라고 하면은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예측이 되면 그냥 풀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라는 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5번이라고 딱 했을 때 이걸 딱 보고 그러네. 우리 아빠밖에 될 수가 우리 아빠겠다. 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어법으로 풀면은 5번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 추론은 풀어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흐름을 파악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정답을 도출을 해내면 되고, 다 읽었는데도 정답 도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선택지를 속어법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내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신에 이거는 시간을 조금 주면서 풀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석대로 풀어가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무조건 정답을 100%를 맞히는 거를 목표로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정답을 100%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률을 높이겠다?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100% 맞추겠다라는 걸로 먼저 가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뭐 하면서? 지문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시간은 천천히 줄여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